변방으로 밀려났나 충북 정치 현 주소는 단 한 명도 없게 됐어요. 지역 출신 장차관들이 단 한 명도 없게 됐는데 아무래도 초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지역 편안에서 홀대를 받거나 아니 푸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실정과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역 편안을 챙겨야 될 최고의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국힘 소속인 도지사와 시장이거든요. 도지사 시장도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초선 의원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저는 있어요. 같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미있고 가장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 토크 한 편입니다. 22대 총선이 끝난 지 벌써 6개월 남짓 지나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충북 출신 정치인 이름이 없답니다. 충북 정치가 변방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고요. 지구당 부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구당 부활 움직임 때문에 지역의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데 오늘 명품 시사 토커 두 분들의 전망은 어떨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용현 변호사,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격 시사 토크 출발합니다. 변방으로 밀려났나 충북 정치 현 주소는 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가 18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그러면 뭐 장관, 차관까지 하면 이게 부서가 엄청난 모양인데 제가 이제 앞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설마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요직을 얘기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한 명도 충북 출신 이름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제 청주나 충북 지역에 지역 현안이 있었을 때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 같이 중앙 무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유력 인사들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난 총선에서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서 전면적인 세대 교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중앙 무대에서 영향력도 현저히 줄었고 더불어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에 한 5분 정도가 충북 출신 장차관들이 계셨었는데 올 초부터 전면 교체되거나 퇴임을 하면서 지금 단 한 명도 없게 됐어요. 지역 출신 장차관들이 단 한 명도 없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러면서 지역 현안들이 중앙 무대에서 줄줄이 깎이거나 지연되거나 했거든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중앙의 유력 인사들, 국회의원이나 장차관들, 지역 출신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충북 지역이 지역 현안에서 홀대를 받거나 아니 푸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정부 출범 당시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장관, 차관, 뭐 이렇게 뭐 상임위원회 이런 뭐 여기저기 이름이 있긴 있었었는데 22대 총선이 끝난 이후에 지금 보니까 이제 없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총선 결과가 잘못됐다는 거죠? 총선뿐만 아니라 장차관들은 총선이 아니니까 상관없으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지역 출신 장차관들이. 왜 이런 상황이에요? 1차적으로는 지난 총선에서 또 새로운 전면적인 세대교체, 특히 청주권의 4개구에 다 초선 의원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두 분의 사선 의원님이 계신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특히 박덕금 의원 같은 경우는 부의장 선출에 출마하셨다가 주호영 6선 의원에게는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충주의 우리 이종배 의원님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후반기에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난번엔 정책위 의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후반기에는 또 어떤 역할을 하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니 그걸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막 던지면 나는 그러십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사실은 예전에 박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 중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잘 안 이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힘 있는 정치인이 없어서다. 아마 이런 맞습니다. 주장을 펼쳤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이 아마 그런 반전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초선 의원들로 이게 세대 교체가 되는 상황들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네요. 그럼 당연하다고 봐요. 오랜 기간 국회의원 다선을 하게 되면 정당 내 장악력도 있고 국회 내 위상도 있고 정부의 그 인적 관계가 엄청나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잖아요. 초선이 되면 그걸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런 인맥이나 연고에서 분리할 수 있는 거는 감수를 해야 되죠. 그렇구나.
세대 교체되면 막 그냥 막 새바람이 막 들어올 줄 알았던 일단 바람을 시작을 막 다시 불어야 되는 상황이 어렵네요. 사실은 저는 좀 이런 부분 안타까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주권의 4개 구역에 다 초선이 되셨는데 전부 다. 이분들이 또 사실은 또 지역의 연고를 많이 그동안 많이 두었고 지역의 실정과 현실을 잘 모르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광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기반을 갖고 출마를 하셨지만 나머지 세 분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연고라든가 지역적인 정서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분이 사실인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그 충북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뤄낸 그 중부 내륙 특별법 같은 경우가 올 지난 연말에 통과돼서 올 초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추후에 지금 여러 가지 또 개정의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 범에 놓으려고 했던 뭐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라든가 그렇죠.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그리고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사항 같은 것들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박덕금 의원님이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없는 걸로 좀 알고 있고 아니 모든 대화를 왜 국힘 의원들은 잘하고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중부 내륙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추후에 부족한 부분들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같이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또 지금 지역 내 우리 초선 내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지역에 지금 충북 같은 경우나 청주 같은 경우는 국책 사업을 받아내지 않거나 국비 사업을 받지 못하면 사실 지역 내 여러 그 사업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지정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아침에도 제가 뭐 신문사에서 본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 정부의 7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이 이제 내년 말에 발표가 되는데 10월까지 내년 10월이면 끝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청주 공항에 이제 그 공항 연장 활주로 연장이라든가 그 민간 공항 노선 확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앞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 보도 기사이고 또 알다시피 지금 그 외에 지금 여러 공항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등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저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청주공항의 이용자의 30%가 경기도권인데 경기도에서 신공항을 만들겠다, 경기도 공항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관련 법들을 지역 내 국회의원들이 여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부족하다. 그 말씀 이게 지역 현안이 지금 줄줄이 무산되고 있거든요. 중앙무대에서 지역 현안을 챙겨야 될 최고의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국힘 소속인 도지사와 시장이거든요. 이분들을 책임을 먼저 물어야지 곁다리로 있는 국회의원들, 초선 국회의원들을 모두 이 사람들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지역 현안들이 줄줄이 도산됐다, 무산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어폐거든요. 제가 무산됐다는 저는 무산됐다는 얘기보다는 지금 공항 활성화에 대한 아니 그것이 왜 제가 이 말씀 왜 청주시 드리냐면 초선 의원들 문제냐고요. 제 초선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도지사, 시장부터 책임을 져야 도지사, 시장도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초선 의원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저는 있어요.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민주당 소속도 아니지만 제가 공정하게 평가를 어느 소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도지사와 시장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법 개정 같은 경우라든가 관련 입법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지금 초선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선거 때 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공약 내세운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나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알다시피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안 도와줘서 이게 다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거예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뭐 더 가급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뭐 김용환 지사님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공항 활주로 연장 안 되면 나 청주공항에서 들어 눕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도 보였듯이 사실은 도지사 시장들의 역할로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 청주권의 우리 초선의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에 밀리지 않고 우리 사업들을 챙겨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전에 중부 내륙 특별법도 여야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됐듯이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는 크게 본다면은 이게 윤석열 정권이 이제 갑자기 후보 때부터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과 그래서 연고를 맺을 인연을 맺을 시간도 인적도 그렇지만 물적으로도 연고를 맺을 시간이 없었어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불리했었고 두 번째는 지역의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시장과 도지사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죠. 그래서 기존의 인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대 교체가 되면서 또 국회의원 다 국회의원들이 또 바뀌고. 세대 교체가 되면서 그런 통로가 거의 새로 구축해야 된다. 아하.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국민의힘의 세 분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기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좀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후반기에 어떤 역할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보고 있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주권 네 분의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예.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주시에 더 노력해야 될 일이지만 뭐 특례 지정이라든가 예. 서원구 같은 경우는 서원 경찰서 유치 문제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스포츠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구보다 좀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바이오 산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 국회의원들이 좀 더 많은 관심과 알겠습니다.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활용할 수 있는 중앙에서의 뭐 자원이나 인맥 같은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원이라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남아있는 뭐 인맥이나 국회의원이거나 장차관 뭐 그런 급이거나 네. 이걸 적극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책임의 주체.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과연 새로운 초선의원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예. 지역의 출신들의 초선의원들이 등장했으면 그분들을 초대해서 무슨 만찬을 하거나 협조회를 구성하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자치단장들이 얼마나 그런 노력을 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이 예.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네.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에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역의 현안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간담회를 좀 정기적으로 유지해서 지금 우리 도와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좀 당부하는 기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도지사, 직불화인이죠. 도지사님하고 성주시장님하고 지금 국회의원님들 너무 감사해요. 일을 그렇게 하니까 한판이 뜨거워지잖아요. 난 너무 좋다. 앞서서 박 의원님께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박덕흠 의원과 이종배 의원은 지금 사선 의원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분들이 당선됐을 그 즈음에는 뭔가 중앙부대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박덕흠 의원은 이종배 의원은 아마 포기를 하셨다는 그런 이제 후문이 들리는데 상황은 잘 모르겠고 박덕흠 의원은 부의장에 도전을 했다 미끄러졌죠. 이런 것이 뭐 지역의 쇠라고 여야 보십니까? 통틀어서 그럴 거예요. 뭐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의회나 정당 내에서의 힘도 그 충북 출신의 정치인들이 힘이 엄청나게 약화됐지만은 권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쪽에도 없잖아요. 그냥 정부에도 없어요. 아까 장차관 없다는 듯이 말씀드렸지만 이전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나요. 권부 핵심에 옛날에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앙에 딱 그다음에 도종환 정부에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이 장관도 있었고, 있었고, 장관. 그다음에 의회 같은 데는 정우택 부의장이 부의장. 있었고, 정당에는 옛날에 이종배 그분이 저기 정책위 의장까지 했어요. 그러네. 이렇게 권부 핵심, 정부, 의회, 정당 내 핵심 요직들이 있었는데 그러네. 지금 이게 전멸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현안 챙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러면 거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역의 인사가 비서실장 자리에 없고 정책위 의장 못하고 문체부 장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지역에 산적해져 있는 이 현안들 해결 못하는 거 어려워지는 겁니까?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어떤 문제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까? 지역 현안 이미 결과는 나왔잖아요. 결과가 예를 들어서 나왔다고요? 지금 김영환 지사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영환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 거의 다 실패했잖아요. 우리 지금.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예를 들어 오송 카이스트 반도체 공동연구소, 영재고 뭐 이런 거, 네. 국제공항 문제, 그다음에 방사선 가속기 이런 게 다 지연되거나 무산되거나 했잖아요. 결과가 이미 나오고 이게 있는데 지금 현실로 이것이 보이는구나. 계속 지속 더 커질까봐 더 많은 현안들이 지금 경쟁에서 지역 간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을까라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토론회가 열린 거죠. 지금. 참 골치 사실은 이제 아픕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좀 힘이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도 쪽지 예산을 통해서 또 예산을 또 심고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 사실은 그것들은 좀 여야의 좀 힘 있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고요. 노영민 그 실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역할에서 지역 인재를 주요 부서에 다 심어놓은 역할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뭐 정우택 부의장도 마찬가지시고 중부 내륙 특별법도 사실은 그런 여야의 합의하에 만들어진 법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은 저희 중앙 정치의 그 정쟁의 모습보다는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야가 좀 힘이 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는 좋다. 오늘 너무 뜨거우니까요. 한판이 그냥 한판 같은 느낌이 오늘. 자, 과연 그런데 지구당이 부활한다면 지역 정치가 활성화될까?
지역 정치가 활성화되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부분들 충북 정치가 중앙으로 한 발짝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서 이 부분을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갑니다. 지구당 부활 가능할까? 입니다. 지구당 부활 이 연기가 솔솔 올라오는 게 예사롭지 않은가 봐요. 심상치 않은 모양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구당이 뭐야라는 분도 계실 거고 추억에 젖어서 그때 그 지구당 찻대기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겁니까? 박 의원님. 지구당 같은 경우는 2004년 이전에요. 지역구마다 설치됐던 정당별 지역 사무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도당 밑에 지구당이 있어서 거기서 시도당의 정당의 하부 조직으로 이제 활동했던 역할이 있었는데 예. 과거에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라든가 사당화된다는 그런 이유로 2004년도에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이 폐지되었습니다. 2004년에 폐지? 예, 2004년도에 폐지되었고 20년 만에 지금 거론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고 올해 이제 그 양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가 선출될 때 국민의힘 우리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또 민주당의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하고의 그 원외 당협위원장, 뭐 지역위원장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장 요청하는 사항들이 지구당의 부활을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당 사무실을 갖고 사무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특히 현역 국회의원과의 어떤 그 정치적 싸움에서 너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이 꼭 필요하다는 그 제안을 했고요. 사실 이 제안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오랜 동안 이렇게 지속되었던 것이고요. 지금 양당의 대표께서 이거를 찬성하는 지금 의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부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느냐. 오케이 여기까지. 예. 더 가만히 있으면은 더 나가실까봐 지금 악물을 끊어야 돼. 예.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역 현안, 뭐 중앙 현안 이런 거 볼 때 야당에서 뭐 하려면 여당에서 뭐 야당 서로 맞고만 이러는데 이거는 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일단 대표 간 공감대는 형성했죠. 대표 한동훈 대표하고 간만? 이재명 대표는 긍정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대표 간만 긍정적으로 지금 세부적인 의원들의 입장은 아직 잘 모르는 거. 근데 일부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요. 앞서서 2004년도에 이게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폐지가 됐던 사안이었는데 이걸 왜 다시 지금 이름이 좀 다르죠. 국힘은 당협위원회라고 운영을 하고 민주당은 지역위원회라고 지역위원회. 이름을 칭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구당이라는 이런 개념을 왜 다시 옛날에 문제가 많았던 것을 부활시켜서 또 이걸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당협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일단 둘 수가 없습니다. 당협위원회는 사무실이 없어요. 당협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지역위원회도 사무실을 둘 수 없는 구조로 저희가 이제 그래서 공동사무실, 시의원 공동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들은 포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당원들이 모여서 어떤 정책적인 토론이라든가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협위원회나 지역위원회도 식당에서 모여서 그냥 회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내이신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우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당이 부활이 되면 사무실을 둘 수 있고 거기에 유급 직원을 두면서 당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 상당한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당위원회나 도당 사무실은 있지만은 네, 그렇죠. 지역위원회, 당협위원회는 사무실이 없어서 없죠. 뭔가 국회의원만 예외적으로 국회의원만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어요. 국회의원 따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지 충북도당이라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국힘도 충북도당에는 도당 있죠. 사무실도 있고 유급 직원도 있어요. 예. 근데 상당부에 당협위원이 있고 출마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무실이 없어요. 유급 직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당에서 모이다시피 당협위원들이 모여서 식당에서 모이고 이런 게 횡행을 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은 이걸 아예 양성화하자. 과거처럼 지구당이 있으면 지구당 제도를 채택하면 뭐냐면 도당이 있고 그 밑에 상당구 있다고요. 상당구 지구당이 있어요. 그럼 상당구 지구당 내 사무실도 두고 유급 직원도 두고 후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걸 엄청나게 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예전에 폐단 때문에 없어졌을 때 그 폐단, 예를 들면은 사당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창고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좀 마무리 져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돌려놓으면
좋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다. 이래서 지금 지구당 부활을 좀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뭐 그 지구당이 부활한다고 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기능을 말씀하시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성화시켜서 좋은 기능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기본적인 지구당 부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라든가 예. 또 어떤 개인에 대한 정치적 사당화를 예.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감시하고 그런 것들을 뭐랄까 또 법적 제도 장치에서 견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것도 뭐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지구당 부활 문제가 확정이 돼야 될 문제인데 네. 사실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께서 자기가 경쟁할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자리를 깔아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참 그런 면에서 제가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께서는 유불리를 떠나서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 정치의 활발한 양성화를 통해서 또 뭐 불법 자금 같은 걸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자라는 표현에서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은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 변호사님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들었고 지금도 지금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양당의 당대표들은 대표가 되기 위해서 좀 던질 게 있었어요. 이게 필요하고 원외도 좀 끌어안아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던졌던 것 같은데 해당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동의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지금 양당 대표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지구당 체제가 제도 때 복원될 확률이 높다는 건 맞지만은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이게 순탄치 않을 거예요. 첫째는 이제 학계 정계에서도 반대파들이 꽤 있거든요. 학계는 대체적으로 본다면 좌파는 대중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구당 체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우파는 근데 선거 중심 정당이나 정당을 슬림화를 원하잖아요. 그다음 지구당 체제 반대를 하고 있고 정계에서도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찬성 분위기지만 국힘 내에서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유승민 전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도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그다음에 개혁신당은 세모 의원들끼리 의견 다른다. 그다음에 정의당은 심상정 전 의원 같은 거 찬성을 했거든요. 이 정당별로 좀 달라서 이것이 쉽게 채택되지 않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 여론이거든요. 예. 이게 토호 정치, 그러니까 지구당 위원장이 완전히 전행을 하는 토호 정치가 부활될 수 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치자금 수수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불법적인 게.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2010년도, 2015년도, 2020년도 거의 5년 주기로다가 여야 합의를 했어요. 지구당 체제 부활하자. 아, 그래요? 근데 특히 국민 여론이 안 좋아서 매번 무산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여야 당대표가 긍정적으로 본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전체적인 절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것을 뭐 당론을 채택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일사천리 지금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당 민주당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중적 정당을 지향하는 바로서 이런 부분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더 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잘 합의가 돼서 지구당이 부활한다고 가정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무실이 만들어질 거고 상주 인력이 지원을 받아서 근무를 할 후원금도 거고 받을 수 있고 후원금도 들어올 테고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의견이나 정책적 수립도 받아질 거고 지역민주가 돈도 갖고 갈 거고 뭔가가 빵빵해지는 느낌. 저는 이렇게 되면은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정치를 조금 해봐서 아는데요. 예. 예전처럼 이렇게 불법 자금 이렇게 받지도 않고 사실 그런 거래는 그 한 20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걱정 안 해도 특히 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회계나 이게 다 신고해야 되고 투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구당 위원장은 사인이거든요. 개인이에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지구당 체제를 부활한다면 저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제 가장 조건? 우려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토호 정치가 될 거다. 완전 위원장이 완전 전행을 하고 돈도 막 받고 토호 정치가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첫째는 위원장 개인이거나 아니면 후원자 중심의 지구당이 아니라 당비로 운영되는 지구당이거나 당원들이 중심되는 이런 지구당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는 회계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좀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위원장이 전행을 하잖아요. 자금도 마음대로 하고 모금, 집행 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별도의 기구를 두든지 감사기구처럼 지구당 내에 이런 별도의 기구를 두든지 아니면 공직자윤리법이나 정치자금법을 개정을 해서 지구당 위원장까지 현역이 아닌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지구당 위원장까지도 법적으로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신설되지 않는 한은 이거는 보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폐단이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필요하다. 뭐 정확히 지금 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국회의원과 똑같은 적용을 받으면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인 정치자금 수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번에 뭐 정우택 의원님도 그런 일이 벌어졌듯이 사실은 함부로 돈 받았고 지금은 그거를 뭐 혼자 쓰거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 제가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의 준하는 그런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놔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 투명성 있게 운영이 되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또 일반 또 후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후원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개인한테 누가 지원하고 누가 개인한테 후원하겠습니까?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은 법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지금 당장 벌써부터 물밑에서는 아주 그 소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던데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될 수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잖아요.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의 지구당 위원장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저기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높아지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방선거 영향력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사실은 지금 지구당이 부활하기 전에도 네. 지역위원장 출신이나 당위원장 출신이 차기 시장이나 도지사 나갈 수 있는 1순위 후보라고 들어갈 정도로 지금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조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준다면 그 지구당 부활을 통한 지역위원장과 당협위원장들은 엄청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지구당이 부활된다면 지역 정가의 판세가 확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군 작은 도시거나 군 한 개 지역구 여기에는 시장 군수로 가는 1순위 의자가 지구당 위원장이 될 거고 그러네요. 지방의원 출마자들, 지방의회 출마자들은 지구당 위원장한테 목숨을 걸어야죠. 그다음에 청주같이 큰 거 여러 지역구를 포괄하고 있잖아요. 충북도 같이 여러 지역구를 포괄해 있는 이 출마자들도 지구당 위원장들한테 몸을 굽혀야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한판 주제도 이제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 누가 앞에 줄을 섰나? 뭐 이런 사실은 얘기들. 예. 그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배출되지 않은 지역에서 있는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사실은 그 지역의 시장, 도지사 구분수로 나올 수 있는 1순위 후보가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도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다가 자금력 확보라든가 조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춰진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최명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뭐 시도의원들이 뭐 지구당 위원장한테 줄 서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예전보다 많이 개선돼서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이분이 정치적 영향이 얼마큼 되시 그리고 얼마만큼 시민과 도민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돼 있는지 그런 것 갖고 공천을 하지 뭐 줄 서서 하는 것들은 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근데요, 박 의원님, 저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안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 공천 4번 받았지 않습니까? 공천 4번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될 때 한판에서 제가 제 입에서 멘트로 지구당이 부활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될지 안 나오게 될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충북 정치, 청주 정치 좀 답답하고 많이 퇴락하는 것이 아닌가,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지만 사실 지난 2년간을 보면 지역에서 정권 교체했잖아요. 시장도지사, 민주당에서 국힘으로 바뀌었고 세대 교체, 여야를 불문하고 세대 교체 엄청나게 됐거든요. 저는 충북 정치, 청주 정치 답답하게 보시지만 말고 뭔가 희망의 씨앗, 변화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 때문에 희망을 좀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의원 끝내기 한판.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아우, 예, 귀에 딱 베낄 것 같으네요. 네. 맞아요. 민심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만들어지면 하기 싫다고 해도 만들어질 거고. 우리 그죠? 시청자분들은 이거 지구당 부활 전부 다 반대하실 건데.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부활을 찬성하실 것 같고요.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은 또 거기다 또 세금을 내야 돼. 그렇죠. 거기다 돈을 써야 돼. 정치 비용이 이런 들고 부용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정치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사실은 국민과 시민과 도민을 모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정치는 꼭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알으려면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 알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지역을 또 행복하게,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고 리얼토크 한판도 그렇게 하도록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명품
시사 토크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다 함께 리얼톡 하방!